그죠? 시효가 완성된 거죠. 법에서 정했죠, 그죠? 그러니까 시효 완성이 10월 10일 날 됐다면 곧 뭐가 되겠습니까? 확정도 똑같이 보겠다. 이런 사고를 가진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 하나 있죠. 그냥 단골 레파토리에 나오는 게 바로 부도 발생이 됩니다. 부도 발생이 어려운 건 아니고요. 시기가 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부도가 났어요. 응? 부도가 좀 약속을 안 지킨 거 아니에요, 그죠? 어음부도, 수표부도, 당사수표 부도를 낼 수 있죠. 부도 났다고 못 받을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부도가 났어요. 그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는다고 다 그 시점에 단정할 수 없다고요. 못 받을 확률이 높은 거지. 아직 뭐예요? 몰라요. 부도 났더라도 실제로 받은 예도 있습니다. 다 못 받아서 그렇지. 저도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하여튼 부도 났다고 못 받을 확률이 높은 거지. 다 못 받는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좀 시간을 좀 기다려보자 이 말이에요.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그 기간이 바로 언제냐면요. 6개월 이상이 경과합니다라고 우리 법은 정의합니다. 6개월 이상이 경과하다. 그럼 6개월 이상이 경과됐다는 거는 6개월을 초과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10월 10일이니까 이날 대손세 공제에 들어가면 됩니까? 6개월이 지났죠, 그죠? 이상이 경과했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6개월이 지나면 뭐예요? 여기 지금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6개월 지나면 2019년도 4월 10일이 뭐예요? 대선을 확정하는 날이 될 것이고, 요 확정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언제야? 2019년도 1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 시험 문제 반드시 하나 나온다고요. 요건이 대손 공제 시기가 되지 않는 있죠. 대손이 확정도 되지 않았던 시험 문제는 2018년도에 부도 발생한 날이 10월 10일인데 2018년도 2기 때 대손세 공제 들어간다면요. 그거는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패스하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요건이 안 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볼게요. 이건 출제 잘 안 되는데요. 그래도 가끔 한 번씩 보면 실무에 좀 중요하니까 제가 언급해 드립니다. 자, 우리가 채권 외상거래 할 때 있죠. 그죠? 공급하고 6개월이 지났는데도 돈을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돈을 달라 하는데 주는 놈이 뭡니까? 돈을 안 주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요. 치사한 인간들 얼마나 많은데요. 세상에서 기업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요. 넘돈 받아가는 거예요. 특히. 그게 머리가 아파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그죠? 채권이 발생하지 않는 업종을 하면 좋겠죠. 그죠? 그렇게 하더라도 있죠. 자기 어떤 영업할 때 굉장히 뭡니까? 실험을 들게 되는데요. 가보시면 정말 그죠? 외매 때문에 죽을 거예요. 외상 매출금하고 외상 그죠? 매입금 이 두 개를 때문에 미칠 거야 아마. 미치고. 그만큼 돈 받기 어렵다는 거야. 그렇지? 인간들 돈이 안 줘. 준대요. 내일 준대요. 안 줘요. 그 다음에 그죠? 그런 사람 굉장히 많았어. 자, 20만 원 이하가 중요해요. 우리 법은 소액이라고 보는 금액을 20만 원이라고 정의합니다. 이하라고. 5만 원 거래했어요. 6개월이 지났다. 그런데 그 사람이 행불이에요. 여러분 기업에 가보시면 그죠? 실제로 받을 수 없는 외상 매출금 있죠. 거래처에 있죠. 금액이 뭐 5만 2천 원, 뭐 3만 얼마. 그런 것만 하더라도 뭐야. 소매업종이면 몇백 건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지저분한 게 있잖아. 실제로 못 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법에서 이걸 열어줬어요. 그러니까 법 바뀐 지가 한 5년쯤 됐는데, 그전에는요, 이걸 대손을 못 들었던 거예요. 대손세 공제도 못 받고, 대손도 못 들었는데, 우리 법은 6개월이 지났는데 20만 이하 소액 채권이라면,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뭡니까? 공급일로부터 대손세 공제를 허용하는 입장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이게 된다 해서 여러분이 무조건 들어가면 실무적으로 잘 안 들어가요. 소액은 뭐야? 대손세 공제를 받기 위한 피곤함이 받는 것보다 그걸 밝히는 피곤함이 훨씬 더 커요. 소액은 안 하고 그 대신 뭘 보면 되겠습니까? 법인세를 깎아먹으면 돼요. 아시겠죠? 대손으로 인정받아가지고 뭐야? 세금을 깎아먹는 걸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저거 다 쳐내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공급이 요때 있죠. 대손세 공제도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요때 시점, 여기 다르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30만 원 안 돼요. 20만 이하면 돼요. 30만 원 되지 않는다. 그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어떻게 했냐면요. 이거에 대한 비율은 이렇게 돼요. 두 개는 뭐야? 발생과 대손 확정일이 같은 거. 두 개는요. 다른 거.
그렇게 이제 구분했습니다. 자, 하나 더 해보죠. 자, 여기 파산 나고 파산 났어요. 저놈이 파산 신고를 했어요. 그죠? 배를 째래요. 파산 신고. 그럼 나는 못 받는 거야. 그죠? 그래서 제가 하고, 그죠? 대손세 공제를 해준다고요. 그럼 이때 발생했으니까 이때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때 그죠? 받아 모으면 어떻게 되냐요. 그죠? 요 시기 있잖아요. 대손이 확정되는 시기 있잖아요. 요때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냐요. 그죠? 안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못 받아 먹습니까? 안 해요. 그게 안 해요. 요건이 안 되는데 받아 먹을 수는 없죠. 이런 거는. 이날, 이거 요건이 안 되는데 이날 못 들어가잖아요. 이때. 그건 안 되지만, 이렇게 요건이 되는 거는 뭐예요? 된다고 가정하면 그 공제 시기는 법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해요. 그죠? 일단 메이드 하면 그 다음에 뭡니까? 이거를 식사를 할지 안 할지는 뭐예요? 그죠? 그죠? 기업이 딸려있다, 그죠? 그런데 그 기간이 뭐예요? 무한정 줄 수는 없죠. 그래서 그 시기의 제한이 뭐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또 얘기합니다.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너무 중요해서. 공제 시기의 제한이 언제입니까? 공급일로부터 5년에 속하는 과세경 확정 신고 기간까지는요. 이거를 그저 대손세액을 공제 받아야 된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머릿속에 두 번 강조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려운 시험에는 반드시 나와요. 한 번도 출제 안 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려운 시험. 예를 출제 안 하면 쉬운 문제고 예를 출제하면 좀 논점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뻔한 레파토리니까. 자, 그러면 대손세액 공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거래를 그죠? 우리가 우리 거래 중에 우리 공급가액이 대손 난금액이 공급가액이 100만 원이다 이렇게 할게요. VAT 있죠? 10만 원. 그럼 요거 지금 현재 이때 했을 때 그죠? 내가 지금 회계처리 했을 때 외상 매출금 110만 원, VAT 예수금 10만 원, 여기 매출, 제품 매출 100만 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회계처리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외상 거래일 경우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요거 세금은 내가 대납했고, 그죠?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걸 못 받게 되었대요. 내가 못 받은 거면 얼마입니까? 110만 원 못 받은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물건값도 못 받았고, 뭐야. 대납한 세금도 뭐야. 못 받은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내가 대손세 공제 받을 세액은 얼마죠? 10만 원이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 산식을 하면 부가세 포함 금액이 얼마예요? 곱하기 110분의 110을 하면 그 10만 원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입력할 때 VAT 포함 금액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게 쓰여져 있으니까 110만 원을 집어넣는다. 공급가를 넣는 게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눈은 있어야 되잖아요. 132만 원이라면요. VAT 포함해서 12만 원 대손세 공제 받는다 이거죠. 만약에 대손세 공제되면 198만 원이면 18만 원 되겠죠, 그죠? 198만 원이면 18만 원은 대손세 공제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198만 원을 치면 이렇게 하면 18만 원 된다.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거는 산식에서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부가세 신고서 보죠. 우리 신고서에서 대손세 공제 받으면 마이너스, 회수하면요. 플러스를 했죠. 근데 우리가 작성하는 서식에서는요. 이 부호가 반대다 이렇게 보면 돼요. 네, 신고서, 우리가 말하는 서식, 요거는 VAT 신고서는 우리 공부했잖아요. 지금 만들려고 하는 서식에서는 부호가 반대인 거야. 그럼 이 반대 부호가 가서 뭡니까? 저쪽으로 넘기면 자동으로 뭡니까? 예, 반응되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니까 부호가 좀 반대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대손세 공제는 그죠? 여러분들 회계처리 어떻게 할 거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못 받게 되죠, 그죠? 그리고 충당금이 있으면 우리 부가가치세를 뭐예요? 공제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를 만약에 그죠? 못 받게 되었다 하면요. 해볼게요. 못 받게 되었다면 여기 대손 났어요. 처음에 그죠? 채권이 발생했잖아요, 그죠? 못 받게 되었다. 그런데 만약에 부가가치세 대손세 공제를 만약에 못 받는다 가정해볼게요. 이거 적지 말고 일단 볼게요. 대손세 공제를 못 받는데요. 그럼 나는 돈을 얼마 띈 거예요? 그리고 충당금은 충분히 있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만약에 대손세 공제를 못 받으면요. 대손세 공제를
받지 못한다면 만약에 이렇다면 내가 띈 돈은요 110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손충당금이 잔액이 충분히 있으니까 얼마를 상계해야 되냐면 대손충당금은 110만 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못 받은 돈은요 외상매출금 110만 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맞죠? 내가 못 받은 부분이다. 그런데 이제 시험은 그렇게 뭐 출제된다는 게 아니라 이걸 이해하려고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대손수익 공제를 받아먹는다 거잖아요, 그죠? 대손수익 공제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오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금액 중에서 얼마를 못 받은 거예요? 100만 원 띄었지만 세금 돌려받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외상 매출금은 100만 원부터 먼저 할게요. 외상 매출금 100만 원은 못 받아요. 제가 하죠, 그죠? 제가 여기 뭘 지겠습니까? 대손 충당금을 뭐요? 100만 원 이렇게 못 받는 충분하잖아요, 그죠? 되죠, 그죠?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볼게요. 그러면 대손수익 공제를 받아 먹는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110 중에서 100만 원이 돈 띈 거잖아요. 그럼 10만 원은 뭐예요? 돈 띈 게 아니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 부가세 예수금에서 그걸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뺀다는 말이 예수금은 어디에 나타나요? 대변. 그걸 뺀다는 말은 차변에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여기가 뭐야? 부가세 예수금이 뭐예요? 10만 원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 뭔가 10만 원만큼은 결국은 그죠? 이렇게 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요 회계 처리가 뭐예요? 여기에 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지금 예수금이 여기 차변에 나오잖아요. 그죠? 차변에 나오는데 밑에 하단에 또 있어요. 한번 보죠. 요거 이해하고 다 했어요. 보겠습니다. 요것만 이해해 봅니다. 이건 안 봐도 되고요. 요것만 이해할게요. 여러분들 회계 처리 이해시키려고 여기 한 거니까 요것만 한번 보겠습니다. 해볼게요. 여기 지금. 자, 외상으로 거래했어요.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내가 대납했어요. 원래는 받아가 내야 되지만 지금 외상거래에서 대납한 거잖아요. 또 레파토리가 되잖아요. 과세거래에서 외상거래에서 내가 대납했다, 그죠? 근데 이놈이 뭐예요? 먹고 튄 거예요. 내가 지금 받아야 될 돈은 얼마예요? 11,000원 받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대손이 확정됐대요. 근데 대손세 공제를 낸대요. 돌려주니까. 그럼 어떻게 회계처리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못 받는 돈은 뭐예요? 그죠? 제가 하고, 그죠? 그리고 여기서 내가 돈 띈 금액은 10,000원이잖아요. 10,000원 찍고 나머지는요. 예수금으로 뺀 배우면 결국은 여기 부가세 예수금을 뺀다는 말은 차변에 온다는 마이너스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만 그죠? 요 얘기잖아요, 그죠? 요 회계 처리 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요 회계 처리 할 수 있겠죠, 그죠? 가끔 매입 매출 전표, 일반 전표에 가끔 나올 때가 있어요. 요거 할 줄 알아야 돼요. 요거. 자, 그 다음에 보니까 회수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대손 회수 회계 처리 어떻게 하죠? 충당금 증가로 회계 처리하죠. 내가 11,000원 받았다 그러면 요 금액을 그대로 뭐 이렇게 원위치 시키면 돼요. 그러면 예수금이 올라가잖아요. 예수금이 올라간다는 거는 더 낸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대손수익 공제는 뭐예요? 마이너스고 대손수익 회수는요? 플러스로 된다는 걸 회계 처리하면 이렇게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요거는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요거 대손 회수할 때 요거. 제가 괜히 지금 회계 처리 강의하는 게 아니에요. 요걸 할 줄 알아야 돼요. 대손수익 공제까지 포함해서 회계 처리 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요거는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 했네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여기 가서 뭐예요? 문제 파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있잖아요. 그 서식 있죠. 항상 같이 딱 해놓고 하세요. 딱 이론하고 우리 서식 있죠. 단계별 접근 방법 요까지 할 거니까요. 자, 여기서 보면 핵심 사항은 바로 요거다. 딱 문제를 읽어낼 때 날짜가 좀 긴 거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것들이 요령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가 대손수익 공제 대상이 아닌 거래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어떤 걸 봤습니까? 뭐 대여금 같은 거는 과세거래 아니니까 쳐내고, 대손세 사유와 공제 시기가 맞지 않는 거, 뭐 이런 거 있죠. 법정 대손세 공제 사유가 아닌 게 뭐야? 임의적인 사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든지 부도 발생 이후 채권이랄지. 그 다음에 부도 발생의 경우에는 뭡니까? 발생일 날 대손세 공제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들어가야 된다는 걸 보시고, 세 번째는요, 좀 날짜가 긴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손 공제 시기 제한을 하고 있다는 점, 5년이 지난 그 확정신고 기한까지는 받아 먹어야 된다는 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대손세 공제가 요건이 되면 VAT 포함한 금액을 뭡니까? 플러스를 입력하면 지가 알아서 나눠질 것이고, 그 다음에 신고서에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요거 얘기한 거 있죠. 플러스하고 부호가 반대라는 점이고, 요거 한번 볼게요. 만약에 대손세액을 그저 공제받고 회수한 금액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신고서에는 VAT 포함 금액을 뭐 마이너스 준다, 그죠? 그럼 신고서에는요, 부가세 신고서에서는요, 플러스로 있죠. 반대가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서식이 이렇게 돼 있죠. 대손 발생, 이렇게. 대손 금액에 VAT 포함 금액을 적는다고요. 치면 지가 알아서 뭐야? 대손세액이 지가 알아서 나타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 그죠? 우리 문제만 파악해보고, 이제 실기는 좀 이따 해볼 건데 해보겠습니다. 68회 하고요. 두 문제, 여기 74회, 두 개 보면 74회 문제가 좋아요. 내용이 좀 있잖아요, 그죠? 이 중에 이제 판단을 하는 건데요. 한번 첫 번째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보죠. 자, 지금 보면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대손세 공제신고서를 작성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3점. 그럼 지금 주어진 자료가 하나, 둘, 세 건이잖아요, 그죠? 세 건을 읽어보고 뭐를 이해해야 되자면 대손 공제 요건이 안 되는 거 있죠. 시기가 안 되는 그런 거 쳐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공제되는 것만 딱 추려가지고 저기에다 오더 치면 돼요. 그것만 하면 끝이다. 그러니까 서식은 어떻게 보면 법률적인 판단의 문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첫 번째 읽어볼까요? 되는지 볼게요. 자, 올해가 2019년도, 그죠? 1기예요. 자, 뭐 작년 2018년 8월 1일 날 제품을 매출하고 1,100만 원 미리 발행한 약속금을 수령했다. 동호음은 언제 부도가 언제 났습니까? 2019년도 2월 1일 날 부도가 확인되었다. 부도 발생했다, 그죠? 그럼 이때가 대손의 확정일입니까? 그럼 플러스 6 해보세요. 8월 달이니까 뭐야? 이거는 공제 가능한 시기는 2019년도 2기죠? 1기 때 받아볼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패스하면 됩니다. 이거 안 된다. 패스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돼요. 넘으면 돼요. 안 되구나. 그럼 입력 안 해도 돼요. 되는 거면 입력 한 줄만 하면 돼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4년 전에 발생한 있죠. 뭐 5년 아니죠, 그죠? 공급일이 5년 뭐 이런 것도 아니죠. 4년 전에 발생한 외상 매출금 2,200이 파트 포함 대소상에 대한 것이고, 당사는 외상 매출금 회수에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은 회수하지 못하고 2019년도 4월 19일 날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대요. 그럼 소멸시효 완성일이 올해 2019년도 1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범죄적 사회 소멸시효 완성일이 곧 대손 확정일이니까 얘는 뭐야? 여기 된다 이거죠. 근데 된데 얼마 되겠습니까? 대손세 공제 200만 원 되겠습니까? 맞잖아요. 딱 보이잖아요. 200만 원이 대손세 공제가 될 거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세 번째 보겠습니다. 그죠? 갑자기 날짜가 어떻게 돼요? 여기 한번 보세요. 아니 갑자기 날짜가 엄청 기네? 그죠? 지금 몇 년 전이야? 한 7, 8년 전이잖아요. 7, 8년 전에 공급했는데 여기 20만 원을 회수하지 못했다. 그리고 결국은 3월 17일 날 뭡니까? 법인에 있죠. 회생계획 인가결정. 법원에서 딱 한 날이 있죠. 회수할 수 없게 돼서 법원에 판단해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봤을 때 이 날짜가 뭐예요? 그죠? 5년 내라면 이건 돼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 날짜가 공급한 날짜가 언제예요? 그죠? 지금 뭐 5년 훨씬 지났죠? 그러니까 5년 내에 받아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뭐예요? 5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이건 대손 공제가 되지 않는다. 이거. 그죠? 공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공제 대상이 되는 거는 오로지 한 건이고, 한 건에 대한 내역을 뭐예요? 거기에 신고서에 가서 뭡니까? 4월에서 6월에서 한 건 있잖아요. 4월 19일에서 2천만 원. 치면 지가 알아서 뭐야? 200만 원 대수상해. 이렇게 한 줄만 집어오면 뭐야? 그죠? 이 득점이 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양이 많아 보이지만 실기할 건 별거 없거든요.
판단해서 그죠? 공제되는 것만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쉬었다가 그 다음에 해보겠습니다.